했었던 코디네이트 디센트 알고리즘 다 구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원디멘션 솔루션이 조금 더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여전히 존재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약간 스케일드 된 버전의 소프트 트레셔딩 오퍼레이터 이용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잘 표현을 하면 라쏘랑 완전히 똑같게, 그죠? 다른 게 없죠, 그죠? 여기에 원디멘셔널 솔루션이 업데이트되는 그 파트, 원래는 여기 소프트 트레셔딩 파트로 업데이트를 탁탁탁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라쏘 컴퓨팅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엘라스틱넷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그룹 라쏘입니다. 그룹 라쏘는 그대로 X들 사이에 그룹핑 스트럭처가 있고 그것이 알려져 있을 때 그 그룹 베리어블들을 전부 동시에 슈링키지 시키거나 이제 동시에 냅두고, 그러니까 동시에 0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안 살아있고, 원 들어가고 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들어오면 다 들어오든가 다 0이면 다 0이던가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 코에피션트들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패널라이즈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룹 라쏘는 버전이 좀 더 있어요. 네. 되게 일종의 그죠? 이 루트 씌운 다음에 안에가 제곱이잖아. 제곱탑이잖아요. 쿼드라틱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요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 형태잖아. 그죠? 얘를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덴티티 대신에 이제 어떤 매트릭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슈링키지를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더 제너럴한 폼이 되겠죠. 이 G라는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슈링키지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케일링 시켜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종류가 좀 여러 개 더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 그룹 라쏘만 이야기를 했고요. 알고리즘도 아이디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알고리즘은 조금 어렵고요. 네. 여러분들이 굳이 연구를 하지 않는데 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그죠? 올소 노멀라이징 해서 그 다음에 블럭와이즈 코디네이트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토 노멀라이즈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까지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래픽 라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에 시간은 운동가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옵셔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라스 알고리즘 조금 얘기하고, 오늘 봤을 때 제 목 상태가 좀 점점 안 좋아지고 괜찮았거든요. 어제 난 그제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는데 어제 밤에 휴강을 해야 되나 말하자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끔하더라고. 그래서 오는데 오늘 와중에 또 찬바람이 얘기하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빨리 마치고요. 별 문제 없으면 우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컬 라쏘.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은 전부 다 그 리그레션 문제였어요. 그죠?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기대값 평균을 추정하는 문제. 이 그래픽컬 라쏘는 이름은 라쏘지만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뭐냐면 코비런스 에스티메이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코비런스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추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뭐 네트워크 모델 이런 거랑 다 있고요.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세팅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P-디멘셔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런다고 합시다. 뮤는 한개는 뮤고요. 베리언스 시그마입니다. 매트릭스겠죠. 얘의 어떤 그 가우시안 어썸션을 하면 이렇게 덴서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은 평균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분산에 관심입니다. 분산에서 요 텀들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분산은 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죠? 분산은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그죠? 코베리언스 텀을 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베리언스가 0이면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고, 보다 크면 포지티브리 코릴레이트 있고, 네거티브면 네거티브리 코릴레이트 있고. 우리 코베리언스를 추정하면 되는 건데, 코베리언스는 사실은 얘네들은 마지널 릴레이션십이에요. 마지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 and Y. 그러니까 P가 있어도 X1과 X2의 코베리언스는 X1과 X2 다른 것들에 대한 이펙트를 보정했어야 했어요. 파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그냥 마지널 릴레이션십.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X랑 Y가 X1이랑 X2가 Xi랑 Xj가 그냥 언코릴레이트, 마지막에 언코릴레이트 돼 있다 라는 거 위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릴레이션은 뭐예요? 인디펜던스보다는 훨씬 약한 가정. 물론 여기서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0이면 인디펜던트 하죠. 가우시안 플러스 언코릴레이트 하면 인디펜던스 되니까. 어찌되었든 얘네들은 마지막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인버스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프리시전 매트릭스라고 해요. 인버스 코비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시전. 왜 프리시전이죠? 베리언스는 뭐예요? 흔들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흔들림이니까 그것을 인버스하면 프리시전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언설튼티고 그런 거예요. 자, 그죠? 근데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되게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진 않을 텐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원소가 0이다. ij 번째 원소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를 xi가 xj가 나머지 것들을 다 기분했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임플라이해요. 그래서 얘가 0이냐 이 원소가 0이냐 아니냐는 얘네들의 스트럭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xi랑 xj가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코베리언스 같은 건 뭐예요? xi랑 xj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노멀리티 있으니까 0이면 컨디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플러스 가우시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우시안이 없잖아. 그죠?
디콜레이 플러스 가우시안 하면 두 개가 독립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쟤랑 얘랑 다르죠, 그죠? 제가 훨씬 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얘네 둘 간에 순수하게 연결되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는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프로. 그러니까 변수가 5개가 있으면 이 변수가 이런 스트럭처를 띠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는 뭐야?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시즌 매트릭스를 연결된 거는 프리시즌 매트릭스의 뭐예요? 원소가 여기 아닌 거고 연결이 안 되면 프리시즌 매트릭스의 원소가 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형태를 히트맵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시즌 매트릭스를 본 거고 여기 빵빵 떨려 있는 거 뭐예요? 얘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1번과 3번, 4번은 연결이 아닙니다. 네. 컨디셔널리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연결되어 있어서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2번이나 그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 그래프랑 이 프리시즌 매트릭스랑 연결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베리언스 텀으로 했으면 1번과 3번은 코베리언스 텀에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연결돼 있잖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를 이해하려면 이걸 추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하에서 내가 시그마 인버스를 추정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게 그래피컬 모델입니다. 그래피컬 모델. 이 그래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일종의 프로바빌리틱 네트워크 모델이죠.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가 프로바빌리티에서 나와서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 왜 그래피컬 모델인지 그리고 더 정확히는 여기는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이에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했으니까 또 이런 그 메소드로들이 많이 쓰이는 당연히 뭐 사회계획,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지만 통계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바이오인포머틱스 쪽입니다. 유전자들 사이에 어떤 스트럭처를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을 때 유전자들이 한 5,000개쯤 되거든요. 지인 레벨로 보면 걔네들이 5,000개 엣지들이 있는데 버텍스들이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하이 디멘셔널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얘는 슈퍼바이즈 러닝일까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일까요? 교훈이 없죠. 배울 게 없지 않아요. 클러스터링 문제죠.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얘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테스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코베리언스 스트럭처, 인버스 코베리언스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뮤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어요. 자, 뮤는 그냥 일반성 배치하고 0으로 두겠습니다. 0이 아니면 그냥 센터링 해주면 되죠. 언제나 센터링은 가능하니까
그죠? 우리는 연관성에 대한 것만 하지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으니 뮤는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덴시티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시그마가 아닌 프리시즌 매트릭스 데이터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럼 이거를 또 잘 정리를 하면 얘 로그의 서메이션은 로그의 프리시전의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뭐예요? X 트랜스포즈 i가 빠졌네, 그죠? 여기 xi 트랜스포즈 데이터 xi 이게 뭐야? 상수잖아, 상수. 트레이스 트릭을 쓰면 이 트레이스를 씌워도 이 값이랑 똑같죠. 트레이스를 씌우는 순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앞으로 뒤로 빼고 하면 뭐야? S가 뭐야? S가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앞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로그 디터미넌트의 트레이스의 S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MAD를 구해보면 MAD는 뭘까요? 노멀에서 코베리언스 MAD는 뭐예요? 샘플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그죠? 우리 수리 통계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S 인버스의 세타 그죠? 시그마 인버스의 추정량은 뭐예요? 인베리언트 프로퍼티에 의해서 S 인버스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싱귤러리티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존재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S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죠. 전형적으로 P가 M보다 큰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하이 디멘셔널 그 코베렌스 에스티메이션, 바이오인포머틱스에서는 유전체 4,000개, 5,000개 유전자들의 스트럭처를 아는 데이터가 100개, 2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S는 계산은 되죠. 이렇게 랭크가 T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S가 싱귤러라서 그냥 그대로 인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얘네가 어떤 스파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베타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스파시티 스트럭처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패널라이즈 원래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는데 거기다 페널티를 주는 거죠. 맥시멈이니까 마이너스의 람다의 요 절대값. 이 절대값 요 L1 넣으면 뭐예요? 그냥 매트릭스의 엘레멘트들, 다이아고널이 아닌 엘레멘트들의 그냥 페널티, L1 넣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라쏘처럼. 네. 그리고 디터미넌트 펑션은 이게 뭐죠? 얘는 당연히 뭐예요? 코베렌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인버스 코베렌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티여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선형 모양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요 로그의 디터미넌트를 그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죠? 파지티브 데피니시면 이 값을 주고 아니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러면 걔네는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 솔루션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놓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실제로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 1번을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밑에서 용도 푸는 거.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뭐 하고 컴팩스 하고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의 매트릭스, 로그는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버스로 요거 뭐 증명하고 하는 거는 그 알지브라 드리브티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S가 살아남습니다. 자, 매트릭스 데리티브랑 말이에요. 부분 여기 되고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 람다는 베타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인의 베타 됐었잖아요. 서브디퍼런셜이 이런 식으로 이번이 이게 서브디퍼런셜 이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그래서 이번에 그냥 미분해서 영역을 푼 거고요.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다음 W를 현재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션, 이터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죠? W랑 W가 뭐예요? W가 인버스의 해시안이니까, 인버스의 프리시즌이니까 얘랑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돼야겠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걸 만족시키도록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건 주어진 거고 이게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를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근데 블루 파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W11 베타 1, 2인데 못하죠, 그죠? 1, 2 플러스 W12 베타 2, 2는 0이다. 이거 여기 나왔죠? 그죠? 그럼 얘를 잘 정리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W12는 그죠? 이걸 이렇게 넘겨주면 W12는 W11 곱하기 베타는 이렇게 됩니다. 베타 자리에 이 자리에 이걸 넣으면 이 식이랑 똑같죠, 그죠?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upper right part니까 요걸 파티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얘랑 얘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사인 매트릭스. 얘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은 뭐예요? 아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 같은데 upper right part니까 W11이랑 그다음에 이게 사인이고 S고 S 여기서 이렇게 W11 W 그치 W1에 1, 2지 그치 W12 upper right이니까 그죠? W12 S12 그다음 T12 다 여기 부분 여기 W12 근데 W12가 앞에서 계산한 게 뭐였어요? W12가 이거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등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 얘는 뭐예요? 사인 오브 세타 1, 2잖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베타가 뭐였어요? 베타가 이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랑 똑같아지죠. 그죠? 얘가 원래 사인의 세타잖아.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뭐랑 똑같아요? 라쏘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쏘 우리가 풀면 이렇게 이거 풀죠, 그렇죠? 요거 미분해서 영역 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요 매트릭스와 요 매트릭스를 그냥 하나의 매트릭스로 보면 요 폼이랑 요 폼이랑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죠? 이 W1이랑 S12가 베타 앞에 붙어있는 얘랑 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문제는 이런 라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네 둘 이거 하면 그죠? 베타 앞에 요거 붙어있기 때문에
제곱하면 W11의 베타가 돼요. 쭉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차식 해가지고 쭉 풀면 요거나 요거 곱하고 Y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S12가 됩니다. S12나 W1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풀면 베타가 나오죠. 그죠? 베타들이 나오잖아. 그죠? 베타가 나오고 그 베타는 결국 뭐야? 베타는 요거죠.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W는 이니셜라이즈 해요. W가 뭐예요?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커런트 에스티메이션이니까 당연히 걔는 뭐예요? 저거 S잖아요. S. 그래서 S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J를 고정시켜요. 하나의 열을. 그러니까 이 파티션을 만드는 거야. 이 파티션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얘가 하나하나고 나머지예요. 근데 그 하나가 이제 1부터 P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걸 첫 번째 열로 딱 해놓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그러면 W들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J가 고정되면 그게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P가 됐든 걔는 빼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W11을 다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얘 계산되고요. 그죠? 얘 계산되고요. 얘 뭐예요? 얘도 계산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뭐였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 이거 뭐야? S잖아, S.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죠? 그러면은 J가 주어지면 얘네들이랑 아까 S랑 다 계산되니까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 베타가 나오겠죠. 라쏘 그냥 라쏘 푸는 문제랑 똑같잖아요. 우리 앞에서 썼던 라쏘 알고리즘 이용하면 요 베타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원원에서 베타 계산하고 W12 계산하고 그죠?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네, 됩니다. 컨버지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타잖아요. 세타. 그죠? 마지막 스텝에서 세타 1, 2랑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나머지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려고 MBT 노멀을 활용해요. 네. 네, 사실은 하이 디멘전 제너럴 할때 이거 쓰는 것보다는 그 스탠다드 노멀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편히 다 이렇게 했고요. 간단하게 이 매트릭스를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4x4로 했고 그리고 제가 매트릭스의 스트럭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예요. 오늘 프린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인버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그죠?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루 시그마고요. 트루 시그마로부터 제가 평균은 0, 그죠? 네. 4차원 가우시안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고 코베리언스 그다음에 계산했죠. 람다는 제가 그냥 임의로 0.0이 줬어요. 이것도 사실은 튜닝을 해야 됩니다. 튜닝 이슈는 조금 다른 이슈인데 P는 이제 4가 되겠죠, 그죠? 4차원이니까 제너레이팅 그러면 자 일단 W current working matrix S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컨버지 할 때까지 또 핀도핀도 돌릴 겁니다. 100은 X 인터넷 편의상 100으로 했고요. 올드를 W로 업데이트하고 베타는 그냥 0으로 이니셜라이즈 했습니다. 우리 할 때 저기 뭐냐 그냥 저장 공간을 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J는 그죠? 1부터 P까지 P가 그러니까 J를 고정시켜 놓고 W11을 J 뺀 거 나머지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얘 인버스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CD 라sso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베타를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투죠, 그렇죠? 원투를 원투랑 투원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걸 계속 빙글빙글 돌립니다. J번, P번까지. 그리고 나서 컨버지 하냐 물어보고 컨버지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텝에서 세타를 리커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워 만들었던 관계를 통해서 세타 JJ는 이렇게 베타와 W W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세타 J 마이너스 J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P번 돌리면 이제 베타가 완벽하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피컬 라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쏘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푸는 거죠. 푸는 것 자체도 이걸 푸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개예요.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 라쏘 패널라이즈 된 거를 푸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들었던 추 파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추정한 값인데 보시면 값은 많이 달라요. 슈링키지를 제가 그냥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0 스트럭처, 스파르시티 스트럭처는 잘 리커버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이 얼마나 잘 추정되느냐 문제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0들의 스파르시티 스트럭처를 잘 아이덴티파이 하면 변수들끼리의 연관성의 정보를 다 아이덴티파이 한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의 어떤 추정의 정확도보다는 이 스트럭처를 잘 찾아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에센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물론 이 그래프의 뭐 선의 굵기를 이것에 비례해서 그린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건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연관성의 정보로 따지면 뭐예요? 그죠? 거의 지금 오더링이 다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절반 값이고 얘도 절반보다 더 떨어진 값이고 막 하지만 보면 어느 변수와 연관이 있고 어느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잘 추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모르잖아. 그리고 이건 unsupervised lear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튜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튜닝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에서 람다를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라쏘 같은 경우는 테스트 트레이닝 나눠가지고 잘 맞추는 프레딕션 에러 계산해서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죠. 여기서는 타깃이 뭘까요? 타깃이 뭘까요? 이건 트루 코베리언스고 얘는 저거야. 에스티메이티드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는 스파르스하지 않죠, 그죠? 그죠? 얘만 스파르스하고 얘를 인버스하면 얘고 얘를 인버스하면 얘고 정도. 얘는 둘은 사실 내 관심도 아니에요. 얘가 진짜 튜닝 어때요, 튜닝? 모르겠죠. 어려워요. 타겟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 PCA에서 몇 개의 컴포넌트를 내가 쓸 것인가? 혹은 클러스터링에서 몇 개의 클러스터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거지. 그런 거 튜닝, 그게 일종의 튜닝이거든요. 거기서는 그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만약에 페널티를 람다를 되게 작게 주면 굉장히 덴스한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엄청 크게 주면 엄청 스파르스한 그래프 스트럭처 0이 뻑뻑뻑뻑 뚫려있는 그런 게 나올 거야. 그럼 그 어느 게 트루를 잘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볼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뉴메리컬하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기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바이오 인포머틱스 같은 상황 유전자들끼리 어떤 게 연관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지 하지만 몇몇 유전자들은 어떤 대표 유전자들 얘네들끼리는 연관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이제 당연히 맥센스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 흔들림을 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뭐 부스트랩 같은 게 있잖아요. 데이터를 부스트래핑을 하고 피팅을 해. 그죠? 이런 걸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피팅을. 그러면 시그널이 진짜로 있는 애들은 부스트래핑을 해도 이렇게 엣지가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을까요? 진짜 시그널이면 잘 살아남겠죠. 그죠? 아닌 애들은 진짜 아닌 애들은 죽겠죠. 그죠? 그래서 부스트래핑을 해서 그 엣지들이 살아남냐 없어지냐 그거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 스트럭처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방향으로 람다를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스테빌리티 셀렉션 뭐 이런 거 나중에 쉽게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라쏘, 기본적인 라쏘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 문제. 슈퍼바이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이 숫자에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한테 희소식이죠. 그렇잖아요. 베리언스가 얼마냐는 내가 별로 관심 없어요. 코베리언스가 얼마냐, 그 숫자가 얼마냐보다는 얘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람다를 좀 러프하게 튜닝을 해도 그 스파르스 스트럭처는 그렇게 호흡 바뀌지 않고 이 값은 조금만 바뀌어도 훅 바뀔 수 있지만 이 스파르스 스트럭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만 리즈너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만 안 잡아주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트럭처는 대부분 잡아낼 수 있다. 그건 우리에게는 좋은 점이에요. 정확하게 뭔가를 얘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실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군집 분석에서 군집의 개수를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어내기가 정확한 개수를 아이덴티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피컬 라쏘는 사실은 뭐 조금은 어드밴스드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든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그래피컬 라쏘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서 뭐 하시는 분이 새로 오신 두 분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딱히 없으시니까 할 일도 없을 거고 쓸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피컬 모델이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라는 건 알고 있어야 했어요. 간단한 알고리즘이니까 물론 간단하다는 위의 레벨에서 간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쫓아가면 해볼만한 내용 다른 교재들도 많고 문도 있고 책들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여기 제가 다 코드를 올려놨다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일단 관심 있으면 알아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요것도 그냥 옵셔널하게 생각해도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빨라가지고 내가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수업을 한 4번째, 5번째 하는데 이거는 잘 이해 안 되면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편하게 좀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라쏘의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패널라이즈드 메소드 리그레션이나 이런 거 쓰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이제 튜닝이에요. 튜닝을 하려면 람다를 람다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피팅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람다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많아지잖아요. 복잡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내 그리드를 100개 잡았어도 100번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제안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L1 페널티라고 그러죠. 이 라쏘 타입의 페널티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 라쏘 같은 경우는 람다에 대해서 이 베타는 람다의 함수잖아.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바뀌면 베타가 바뀌니까 베타를 람다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x축을 람다로 두고 베타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걔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piecewise linear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piecewise linear하다는 걸 알면 어때요? 이 패스를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piecewise linear를 아니까 시작점 그리고 피스가 끝나는 점 그 두 점만 알면 이으면 되죠. 여기 찾아서 있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라. 그렇게 찾으면 우리가 람다를 촘촘하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리드를 쭉 이어나가는 거는 approximated 솔루션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찾아낸 패스는 컴플리트한 패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고 그것의 어떤 시조적인 게 이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이라는 느낌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뭐 새로운 리그레션 방법이 아니고요. 그냥 컴퓨팅 알고리즘이고 패스 파인딩 알고리즘, 솔루션 패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패스 아까 얘기한 람다의 함수로서의 베타의 패스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게 2004년에 오래됐네요,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 완전 새 방법이었는데 에프론이 제안을 했고요. 에프론과 그의 그룹들, 그죠? 벤 헤이스티, 티프라는 이런 사람들이 Analysis of Statistics 컴퓨팅 방법인데 Analysis of Statistics에 수고를 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테이션 한 10,000번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디스커션 페이퍼이고요. 얘는 뭐냐면 이걸 이용하면 이 라쏘의 컴플리트 패스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람다에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서 왔냐면 뭐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베리어블 셀렉션 방법 중에 클래시컬한 베리어블 셀렉션 방법 중에 하나가 포워드 어디션이에요. 포워드 어디션. 그죠? 0에서 출발해서 제일 콜릴레이션 높은 애를 하나 선택을 하고 걔로 리그레션 돌린 다음에 그죠? 리지듀얼이랑 나머지 것들과의 콜릴레이션 맥시마이즈를 또 에디션하고 그죠? 그렇게 파셜 콜릴레이션을 계속 그죠? 맥시마이즈 하는 형식으로 하나씩 더해나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워드 어디션. 물론 뭐 우리는 학부 시간에는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배웠지만 테스트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퀀스를 더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제일 끝은 뭐가 될까요? ONS가 되겠죠. 다 들어오면. 네? 핵심을 생각하지 말고 ONS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게 뭐 1번 변수 들어오고 3번 변수 들어오고 계속 그때마다 업데이트. 그러한 포워드 셀렉션 방법이 있는데 얘는 총 몇 번의 계산을 하면 돼요? P번의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네. 얘는 사실은 너무 한 번에 많이씩 쭉쭉 나가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쪼개요. 그게 이제 forward stage selection인데, 네. forward stage selection은 한 번에 하나씩 덜컥 더 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죠. forward는 이렇게 한 번에 하나 더 하고 그다음 더 하고 이렇게 쬐끔쬐끔 가는 거랑 한 번에 확 더 하는 거랑 이게 하나는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가고 얘는 조금만 가는 거예요. 얘네 둘의 어떤 좀 여기 말하는 데모크라틱 버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약간 이건 너무 들어가고 너무 천천히 가고 얘는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랄 혹은 랄스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자, forward stage wise regression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스케일링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마지널 스케일링이니까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더해가는 거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당연히 뮤 햇은 제로죠. 여기서 뮤 햇은 뭘까요? 베타 햇 트랜스포즈 x예요. 베타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다 0인 거야. 열셋이니까 무조건 0이죠. 그죠? 그래서 뮤 햇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어떤 forward stage estimate fitted value, 그러니까 베타 햇 x가 뭐예요? y 햇이에요. y 햇 대신에 뮤 햇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릴레이션, 그죠? XY 코릴레이션, 현재 모형과의 XY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남아있는 것, 리지듀얼과 X들과의 코릴레이션. 그러면 이제 얘들 중에, 그쵸? 얘들 중에 여기 안 들어간 애들 중에 제일 맥시마이즈 한 개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죠? 자, forward stage Y에서 리그레션은 U 햇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J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말고 안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걔네 중에 제일 이 C가 뭐예요? 요 J번째 C예요. 이 사실은 여기 X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계산할 때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여기서 1번, 2번 가지고 했어. 그럼 얘는 3번부터 P번까지인 거예요. 걔네들의 콜레이션이니까 뭐예요? 이 모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중에 아는 애들과 지금 리지듀얼과의 콜레이션이니까 결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과의 현재 피티드 밸류와의 가장 밀접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들어올 애는 당연히 이 얘네들 중에 제일 절대값이 큰 애가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J가 여기 보시면 얘네들 중에 이 콜레이션이 제일 큰 애. 그죠? 이게 콜레이션이잖아. 이렇게 스케일링 했으니까. 그죠? 걔를 선택하고 걔의 방향으로 엡실론만큼 움직이는 거야. 당연히 그 콜레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사인은 해주고. 그죠? 이게 일종의 스텝 사이즈가 돼. 근데 포워드 에디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워드 에디션은 이 엡실론을 그냥 C의 절대값 여기다 그냥 C를 곱해준 거야. 이게 C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번에 그냥 훅 가는 거야. 하나를 더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걸 너무 크게 잡아주면 한 번에 너무 많이 가고 람다를 입시론을 너무 작게 잡으면 잠깐만 가는 거야. 그림을 보시면 이런 느낌. 이 그림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0에서 출발해서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입실론인 거예요. 요만큼. 입실론이 작게 주면 이걸 따서 이렇게 쫓아가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요 1번씩을 한번 잘.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 거예요. 방향은 코릴레이션이 제일 그죠? 강한 애 쪽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하는데 보폭을 내가 살짝 줄인 거예요. 얘는 기존에 있던 포워드 에디션은 한 방에 너무 많이 간 거고 그쪽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더 해버립니다. 한 번에 훅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감담한다. 근데 이 라스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첨자인데 정확하게 써서 기존에 있는 거가 S고요. 여기다 하나 들어왔어요. J가. 그러면 요만큼을 가는데 이게 아까 입실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U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는 어디를 방향으로 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X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XJ의 방향으로 간 거죠. 제일 코릴레이션이 높은 개 X축의 X의 방향 디렉션으로 갔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U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U라는 방향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X들이 벡터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벡터들을 정확히 여기 나오는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EQ 앵귤러 벡터.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딱 각도가 같아지는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방향이 일단 달라졌어요. 그리고 얘 폭도 사실은 조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딱 적절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얘네 둘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과 x2 두 개짜리예요. x1이 있고 x2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y2가 있는데 이걸 그냥 y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전체가 다 들어간 y. 그냥 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출발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1과 x2 중에 얘랑 더 코릴레이션이 높은 건 뭐예요? 뭐 각도 재면 되죠, 이렇게. 요거랑 요 벡터랑 요 벡터의 각도랑 요 벡터랑 요 벡터의 각도랑 그죠? 네. 이게 더 가깝네요, 그렇죠? 요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로 쭉 갑니다, 이렇게. 얘가 이 상태로 그대로 쭉 가요. 쭉 가게 되면 자, 이 값이 이렇게 옮겨가면 이제 요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각이 좀 이렇게 얘가 이리로 가면 갈수록 x1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y와의 x1의 코릴레이션 어떻게 돼요? 각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고 반면에 얘는 가만히 있어 얘도 같이 따라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니까 얘랑 얘의 부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얘를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원래는 여기서는 x랑 y의 각도가 더 작았는데 옮겨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랑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가 딱 같아지는 포인트가 있겠죠. 거기서 그럼 너 이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일종의 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대추정량, 히티드 밸류. 그러다가 이제 이건 두 개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그죠? 세 개, 네 개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쭉쭉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랄 혹은 랄스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라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랄스에 대한만 했고요.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그죠? 트랜스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라는 것을 지금 스텝에서의 내 인덱스 셋의 밸류, 들어와 있는 모형에 들어와 있는 인덱스 셋이. 자,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해야겠죠.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U는 0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S. 그죠? S가 뭐가 들어와야 되냐? J랑 Y랑 각도가 제일 작은, 내적이 제일 큰 J가 들어와서 S가 되겠죠. S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EMT로 됐다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는
요 업데이트를 쓸 거거든요. 그죠? 네. 사실 첫 번째 거는 뭐 된 거긴 한데 아무튼 S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거에서 이건 S는 주어져 있고요. 얘네 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만.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거. 얘는 뭐예요? 이 S들의 X 벡터를 정확히 등분하는, 그죠? 정확히 중앙을 지나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할 줄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네, 그냥 지오메트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여기서 x til다는 뭐냐면 네, x와 사인을 보정해 준 거예요. 왜냐면 각도를 볼 거니까, 그죠? 벡터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한 거라 우리가 각도는 좁은 쪽을 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s를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x라고 보시면 되고 g랑 a는 이렇게 디파인이 돼요. 자 여기는 이쪽에 그램 매트릭스고요. 얘는 상수죠. 이거 매트릭스 아니죠, 그렇죠? 상수죠. 이거 1벡터니까 g랑, 그죠? 그럼 이렇게 두면 요걸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 u가 x들의 이키앵귤러 벡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랑 곱하면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컨스턴트 값이 나와요. 컨스턴트 곱은 1벡터잖아. 그러니까 u가 이 s를 정확히 등분하며 가르는 벡터라는 거죠. 그리고 u는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벡터라는 거죠. 이런 u를 s가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값만 어떻게 찾냐? 값만을 찾으려면 일단은 현재 모형에서의 코릴레이션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그죠? 현재 모형에서의 리지듀얼이고 x 전체 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현재 모형에서의 그 코릴레이션, 맥시멈 코릴레이션을 C 해시라고 두고 S를 이렇게 두면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다 같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대로입니다. 요거를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직 값만은 안 구했어요. 얘만 구했어. 뮤를 업데이트 한다는 건 결국은 여기다 베타 x를 곱한 거니까 베타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포인트는 이제 값만을 어떻게 구하냐? 값만을 구해야 이게 나오잖아. 얘랑 얘는 나왔잖아요. 다 여기서 다 나온 값들이에요. 왜냐면 뮤 해시 x 베타니까 얘 둘은 같은 거예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구해줘요. 그럼 도대체 얘가 뭐냐? 얘가 어디서 나왔냐? 일단 우리가 기존에 그 뭐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J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태에서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X들 있겠죠? 그런 X들과의 코릴레이션이에요. 그죠? 이 코릴레이션 아까 뭐냐면 얘랑 같은 거예요. 이 그림에서 얘인 거예요. 얘와의 얘 앵글이에요. 얘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 앵글은 줄고 이 앵글은 늘어서 같아지는 지점에서 딱 감마가 결정이 되죠. 스텝이. 그 얘기예요. 밖에 있는 애들과의 현재의 모델과의 앵글이요. 그걸 쭉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는 지금 내 모형과 감마에서의 각도예요. 그러면 감마가 결정되는 시점은 얘랑 얘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는 순간에 감마겠죠. 얘네 둘을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코릴레이션은 이제 각도는 앵글하고 저기 뭐냐
디렉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게 얘랑 플러스 얘랑 같은 거나 얘랑 마이너스 얘랑 같은 거랑 놓고 풀면 이거랑 이거 두 개 나와요. 그 중에 가까운 거죠. 근데 얘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해야 되죠.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0보다 큰 거 중에 얘네 둘 중에 작은 이 J는 원래 안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람다를 결정하면 이제 간말을 결정하면 간말까지 가르칩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을 이해하면 사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하는 거는 그냥 엑설사이즈.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코드도 제가 다 그냥 구현해 놨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있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그죠? 쭉 가다가 같아지는 점에서 멈추고 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디렉션은 뭐예요? 얘네 둘이 다른 데 쭉 가다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쭉 가다 보면 내 모형에 안 들어와 있는 애들과의 코릴레이션은 점점 커지고 각도는 줄어들고 내 현재 모형과의 각도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그러다 어느 순간 밖에 있는 놈들 중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형만큼의 코릴레이션이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면 밖에 놈을 끄집어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해서 쭉 가고. 그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다 보려면 논문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들을 보면 Elemental Statistics Learning이나 뭐 Sparse Learning with Sparsity 이런 데 보면은 라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개념적인 설명은 있어요. 근데 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 있으면 논문을 한번 뒤져보시면 되고 논문 자체도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터미네이션은 사실은 터미네이션 마지막 스텝에서는 우리가 간말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아냐면 마지막은 OLS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마지막에 간말 스텝도 적절히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에서도 업데이트 딱 할 수 있고요. 뭐 막말로 맨 마지막에서 그냥 마지막을 OLS로 놓고 딱 이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몇 번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 업데이트를 몇 번 할까요? 변수 개수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변수 들어오고 다음 변수 들어오고 다음 변수 들어오고. 그죠? 여기에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0에서 출발해서 리니어 이퀘이션만 계속 더했다 뺐다 뭐 인버스 계산하는 것 정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구현한 패스랑 이제 그 라쏘 패스랑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이제 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의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솔루션이 베타를 트래킹해 보면 그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럼 이 다른 게 어디서 오느냐? 여기 보시면 라스 알고리즘에서는 만약에 J가 우리가 지금 모델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어떤 감마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안 들어와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맥시멀 일종의 코릴레이션인데 나머지 것들이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그럼 사실은 이제 꼴이 없는 게 더 정확한데 각도가 더 작으니까 더 머니까 그죠? 내적이 더 적으니까 그죠? 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얘랑 같아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라쏘를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라쏘의 어떤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이퀘이션을 보면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온 애들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0인 애들을 보면 람다보다 작아요. 이게
이게 그 서브디퍼런셜이션에 의해서 여기 보면 되게 비슷한데 람다가 감마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뭐만 달라요? 이 베타와 이 코릴레이션 요것만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라스랑 라쏘의 패스는 되게 비슷한데 어떨 때만 달라지냐면 이 코릴레이션의 사인이 안 바뀌는데 베타의 사인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이제 패스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라스 알고리즘에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줍니다. 만약에 0이 아닌 베타 제로가 이렇게 패스를 가다가 0으로 탁 0을 탁 쳐요. 0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0을 그냥 빼버려. 액티브 셋은 현재 셋에서. 그리고 나서 그 뺀 상태에서 다시 이큐앵글러 벡터를 다시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플한 모드기 하나의 스텝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라스가 라스와 똑같은 솔루션을 준다라는 걸 논문에서 증명을 해요. 네. 뭐 증명이나 이런 거는 어렵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이유는 없고. 네.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건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더 많은 걸 얻었죠. 원래는 뭐예요? 코디네이트 익숙해가지고 여러 번 쪼개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람다가 뭐 얼마일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틱틱틱틱 계산해가지고 몇 스텝 하니까 컴플리트 패스가 딱 그려졌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패스 알고리즘이에요. 패스 알고리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말 뉴메리컬하게 어프로치메이트 할 수 있어요. 베타가 뭐 예를 들어서 0.0001, 0.0001대,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서 그리드를 한 10,000개 쳐서 촘촘하게 그려서 그냥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딱 한 방에 그려지고 그런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드를 쭉 짰어요. 쭉 짜서 이거는 이제 라쏘 모디피케이션 안 했고요. 그거까지는 안 했고 보시면 여기 이큐앵글러 계산했고요. 그죠? 유라 계산하고 나머지 셀 업데이트 하고 등등으로 이거 쫓아가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길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쫓아가서 제가 마지막에 라스랑 비교해봤어요. 비교했더니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뉴메리컬 라운딩 에러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제가 계산하는 베타들과 레퍼런스 값이 라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타입이 라쏘라고 하면 라쏘 모디피케이션 한 거고요. 라를 하면 그냥 그대로 모디피케이션 거의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 있으시면 가서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하면서도 특별히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보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념비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돼요. 어떤 이쪽 분야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첫 번째 그 박사 때 이제 처음 논문이 이제 저도 이제 패스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랑은 좀 달라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패스 알고리즘을 얘기해 줄 텐데 그걸로 이제 박사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박사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유명한 라스 알고리즘 날 한 번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저렇게 있다는 것만 누가 가르쳐주고 한 번도 구현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무척 드는 거예요. 제가 알고리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 몇 년 전에 수업을 준비를 하다가 논문을 그냥 찾아가지고
이거만 처음 끝까지 다 읽고 혼자서 구현을 한 거죠. 꺼냈더니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쭉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거는 제가 했는데 엄청 어려웠어. 그럼 여러분들은 안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들 하면 내가 아무 가르쳐주고 저거 알겠어 뭐 그렇지? 그래서 해봤더니 네. 그냥 뭐 편안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거죠. 그리고 제가 편안하면 여러분들은 트러블링 하겠지만 그래도 이벤츄얼리 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유명한 거니까 한번 해보고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가져왔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린